예, 이용수 위원장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공지를 드렸는데요. 현마르바이크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부분 공지를 드렸고, 이번 그 부분과 그리고 9월에 두 경기, 예정되어 있는 두 경기 향후 이제 대비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감독님이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르베이크 감독하고는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마르베이크 감독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감독님들과의 연계 협상을 중지하면서 기다려왔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또 저희들이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최종 시간을 네덜란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12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까지 최종 답안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 온 것이 저희들하고 여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답안이 와서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르베이크 감독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서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크게 그냥 요인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봉, 세금과 관계된 연봉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활동 지역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 두 가지가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큰 요인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밝히지 않도록 하고 두 가지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저희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마르베이크 감독은 여전히 좋은 감독이고 또 훌륭한 감독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얻어진다면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 수공농회단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기술위원회에서도 또 급하게 또 수립 중입니다만 수립을 해서 9월 A매치 준비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나누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감독 영입을 전제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텐데, 우리 9월에 두 경기는 베네수엘라하고 우루과이의 두 경기는 우리 코칭 스텝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세 명의 코칭 스텝은 신태영 코치, 그 다음에 박건하, 김봉수 코치와 코치, 세 명의 코치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태영 코치가 감독 계획의 형태는 아니고 그냥 나중에 외국 감독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코치 그냥 한 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저희들이 협회 차원에서 공문과 요청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파 선수들은 이번에는 15명 정도 저희들이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미 해외파 선수에게는, 구단에게는 저희들이 협회 차원에서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처음에는 5명이었었는데 윤석영 선수가 확인해 보니까 발목 부상으로 이번 9월에는 합류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4명입니다. 기성용, 손흥민, 이청용, 고자스칼 4명의 선수고, 나머지는 중동, 중국,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일본에는 김민우, 김창수, 김진현,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는 이명주, 남태기, 조영철, 박태기, 한국영, 그 다음에 중국에는 김영권, 박종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파 선수들은 14명이
9월 A매치에는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파 선수들은 이제 코칭 스태프와 협의를 해서 이번 주말 경기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25명 정도의 선수단으로 구성을 해서 9월 A매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그 다음 감독 영입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는 말씀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후보로 선정하고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 다른 팀이나 또는 뭐 다른 대표팀이나 팀으로 이미 계약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위원회에서 조금 더 두 가지 상황을 더 논의를 했었는데, 하나는 우리 1차 시도했던 감독 역을 시도했던 기술위원회 자체의 자격 기준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노출이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부분들과 함께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이라는 얘기는 한 분의 감독님과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또는 협상이 된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은 감독님, 많다는 얘기는 물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적어도 두세 명 정도의 감독님들은 저희들이 동시에 접촉하면서 감독의 영입 여부를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술위원회에서 한 가지 마지막에 좀 중점적으로 의견을 모은 부분은,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자격 요인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열정과 우리 국가대표팀 또는 우리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어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마르베이크 감독도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서 어떤 과정에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협상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취재 경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특별히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은 당분간은 과열된 취재 경쟁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큰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광민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MBN 조광민 기자인데요. 당초 이제 9월 A매치 때 지휘는 못하죠. 본부석에 앉힌다는 그런 계획을 보셨는데, 이번 마르베이크 감독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런 계획에도 수정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 내용 중에 뭐 이미 다른 팀과 계약한 감독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우선 협상 대상자 2명이 변경되는 것도 의미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9월 벤치에 참석해서 우리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 사항입니다만 버리지 않고 있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감독님의 변화가 있다는 것,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저희들이 넓혀서 준비를 했고 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예, 윤태석 기자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태용 감독, 박건환 코치, 김봉수 코치가 새 외국인 감독이 오면 당연히 코치진으로 또 활동을 한다는 뜻이신 건지 아니면 이번 9월 A매치만 임신한다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 새 코치가 만약에 새 코치 중에 3명 혹은 신태용 코치 1명이라도 확정이 된 거라면 새 감독을 뽑기 전에 코치를 먼저 뽑을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 나머지 외국인 지도자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추후에 국내 감독으로 바뀔 수 있을 건데 코치를 미리 뽑아놓는다는 게 좀 스스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네. 신태용, 박건아, 또 김봉수 코치, 이 코치진은 박건아 코치, 김봉수 코치님은 지난번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코칭 세트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9월에 A매치를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지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코칭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거고 훈련회에서는 신태용 코치는 앞으로 외국 감독이 영입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인 코칭 스태프로 한 사람 정도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한 코치입니다. 물론 외국 감독님이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가면서 감독은 코치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감독의 경우에는 한국 코칭 스태프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고 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위원회에서 코칭 스태프를 추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태형 코치는 외국 감독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칭 스태프로 일할 가능성이 있고 박건아, 김봉수 코치는 현재 두 코칭 스태프는 협회와 지도자 계약 관계가 아직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칭 스태프로 활용하는 그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만일에 국내 감독으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신태용 코치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 감독님이 맡을 경우에는 코칭 스텝에 대한 선임 결정 권한도 당연히 그분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호 기자, 뒤쪽이요. 신태용 감독님을 이제 대표팀 코치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내정한 좀 이유라든가 어떤 경영이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 기술위원회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범위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K리그 감독 경험이 있는 지도자 그리고 외국 감독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도자 우선순위를 몇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연령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특히 이제 수석 코치가 왔을 때에 쉽게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코칭 스태프를 만들어주는 목적. 그런데 적어도 우리 K리그의 형편과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코치들이면 훨씬 감독을 더 잘 모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태용 코치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나머지 몇 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주 늦게까지 몇 분들 감독을 놓고 이야기를 격론을 벌이다시피 하면서 마지막에는 신태용 코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먼저 박주민 기자 먼저 질문 드리고 갈게요. 저 기술위가 처음에 외국인 감독 선임하는 기준에 외국인 감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국내 감독이 된다면이라는 문제로 여러 번 반복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외국인 감독 선임이 안 될 경우에는 국내 감독도 보도를 해보시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저희들이 기술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국내 감독, 국외 감독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국외 감독이면 좋겠다는 분이 3분, 국외 감독, 국내 감독이 3분, 국외 감독이 3분이어서 그러면 국내 국외는 놔두고 현재의 우리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국내는 한 분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국외로 시선이 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기준을 좀 또 확대하면 국내 감독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당분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국 감독을 영입하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질문을 2개 드리고 받고 저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 기자 먼저. 예. 네, 아까 전에 신대영 코치가 수석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9월 A매치에 이제 외국인 감독이 앉을 수가 없다면 누군가의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 명의 코치가 수평적 역할만 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신대영 코치가 맡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기술위원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신태용 코치나 박건아 코치, 김봉수 코치가 이제까지 지도자로서의 좋은 경험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또는 때로는 신태용 코치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박건아 코치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기술위원회나 기술위원장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맞지 않죠.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태용 코치는 감독 경험도 있고 또 박건우 코치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결정들, 경기장에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김홍수 기자요. 예, 이번 마르데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조금 협상 내용이 많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노출을 브리핑하는 그런 절차는 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도로 사실 축구 개인적으로는 저도 감독에 관계돼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축구는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축구라는 부가가치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심들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안에서의 일은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려드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팬들에게도 여러분들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부탁 말씀드린 것은 당분간만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에만 대표팀 감독 협상에 관한 것만 조금 과열된 취재 경쟁을 자제해 주시고 저희들이 때가 되고 또 내용이 결정이 된 상황들은 최대한도로 저는 다음주로 제가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브리핑 보도자료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도로 보도자료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